안녕하세요. 동 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어서 그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물건을 소개해 드리면서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내용도 같이 설명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는 2021-101-670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 즉 지식산업센터가 경매로 나온 물건이죠. 요즘은 지식산업센터를 줄여서 지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지산이 경매로 나온 사건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는 지역들이죠. 이 지역들은 워낙 임대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다 보니 이 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임대 사업을 하기가 괜찮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물건이 나왔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지분은 9.56평, 건물 실평수는 약 36평 정도 되는 물건이 최초의 감정 가격 3억 6,700만 원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매매 시세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인데요. 일단 이 물건은 임대하기가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 그 위치부터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같이 보시면 해당 경매 물건은 전철 1호선, 지하철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경매 물건입니다.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도 가장 많은 임대 수요가 있는 지역이 저 가산 디지털 단지역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지역들입니다. 실제로 임대가 잘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런 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안정적인 임대 소득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할 때 몇 가지 주의해서 투자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물론 대출 잘 나오기 때문에 투자금 소액으로 들어가서 임대사업하기가 괜찮은 그런 상품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무분별하게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막상 지식산업센터는 분양받았는데 임대가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더라. 여러분들 그런 물건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잘못하면 이자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지식산업센터는 특히나 입지를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이 지식산업센터도 많이 지어서 분양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동탄 신도시에도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요. 그 분양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간 공실이 나는 바람에 손해를 많이 봤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탄 신도시에 개발되어 있는 그 지식산업센터 단지를 둘러보시면은 주변에 기반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들을 가보시면은 특히나 1층 상가들이 다 비어져 있어요. 1층 상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비어져 있고 그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공실도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보통 그런 물건을 분양받을 때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분양받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공실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이자도 감당하지 못해서 나중에 그 물건이 경매로 나오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이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실 때는 입지를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실 때 입지적인 요건 중에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되는 점이 바로 뭐냐? 바로 주변에 일자리가 풍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일자리가 많아야지 관련된 기업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많이 입주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주변에 일자리하고 접근성을 반드시 고려해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를 갖고 계셔야지 임대가 잘 나간다는 내용이거든요. 보통 직원들이 출퇴근하려고 하면은 지하철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교통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식산업센터는 임대하기가 잘 쉽지 않다라는 점 반드시 고려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실 때는 이 두 가지만 잘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도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당 물건에 나와 있는 이 가산 디지털 단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지식산업센터 단지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도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인근으로 들어가는 물건들, 특히나 투자 수익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보시면은 여기 수출의 다리라고 있어요. 이 수출의 다리 안쪽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은 임차를 맞추기가 굉장히 좋은 입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굉장히 좋은 입지에 나와 있는 지식산업센터 물건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는 금리가 많이 비싸지는 바람에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죠.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할 때 이 지식산업센터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재미를 많이 봤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원래 지식산업센터는 차익형 부동산이 아닙니다.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말 그대로 월세 수입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게 지식산업센터고, 이런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한다라고 해서 많은 차익이 생기는 부동산은 원래 아닌데,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많이 폭등하던 시절에 대출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은 대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가 있었던 상품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다. 그때 특히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지식산업센터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다가 지금 현재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꺼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산업센터는 수익형 부동산 개념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나는 이 물건을 사서 나중에 차익을 많이 발생시키겠다 라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올바른 방식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들 예전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다가 요즘은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예전에 실거래가 된 사례들은 좀 비싸게 거래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의 시세가 얼마 정도 가는지를 반드시 조사를 하셔서 입찰에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더 살펴보면은 해당 물건은 벽산 디지털밸리 2차 건물에 7층 715호가 경매물건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계양도를 같이 보시면은 715호는 남동향에 위치하고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층수랑 호수도 괜찮은 물건이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은 15층 중 7층에 나와 있는 해당 경매물건은 그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지원시설로 들어간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요, 그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떼보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은 아파트용 공장으로 들어가는 호수가 있고요. 해당 물건처럼 이렇게 지원시설로 들어가는 호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용 공장으로 들어가는 물건들은 입주 업종이 제한이 된다는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용 공장에 입주가 가능한 입주 업종은 가장 대표적으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타 업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들은 입주가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지식산업센터 건물에는 아파트용 공장도 있지만 지원시설이라는 게 있다더라. 그 지원시설에는 이런 입주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시설에는 일반 사무실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근린생활시설 그런 것들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들어가 보면은 음식점도 들어와 있고 뭐 노래방도 들어와 있고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호수들이 지원시설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산업센터 건물에서 지원시설이 물건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은데요. 해당 경매물건은 그 지원시설이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실도 충분히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고 그 위치도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하시기에는 괜찮은 물건이라는 거죠. 근데 해당 물건은 지금 현재 시세보다는 현저하게 낮게 나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신건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한번 가져보셔도 좋은 물건이다. 지금 현재 매물 시세랑 월세 시세는 얼마 정도 나가는 물건인지 그 가격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월세 시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해당 물건하고 동일한 전용면적 119제곱미터는 월세가 한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매 가격 36,7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임대 수익률도 나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적으로 한 번 더 유찰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매매 시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해당 물건하고 딱 동일한 그런 타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작은 112제곱미터짜리는 5억 2,480만 원 정도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매물 시세로는 5억 이상 갈 수가 있는 물건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물건이 3억 6,700만 원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매물 가격보다는 현저하게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그 대출 규제를 피해감으로 인해서 이 지식산업센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거품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들이 많다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될 수가 있는 가격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조사를 하셔서 이 차례 참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 2016년 7월 19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건이고요. 그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조사되어 있는 임차 내역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유자가 전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관계에는 문제가 없는 물건이다. 다만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 바로 뭐냐, 해당 물건에는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은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그 지상권 설정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지상권 설정 등기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집합 건물 물건을 투자할 때 토지 별도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꼭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토지 별도 등기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집합 건물이 신축이 됐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토지상에 설정되어 있던 모든 권리가 다 소멸돼야 되죠. 그런데 집합 건물이 신축되고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여전히 예전에 토지상에 설정되어 있던 등기가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등기를 토지 별도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사건은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돼요. 집합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봐서 어떤 권리가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알아봐야 된다. 해당 사건의 토지 등기부 등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토지 등기부 등본 한번 봐보니까 여전히 말소가 되지 않은 지상권 설정 등기가 하나 있죠. 그 설정단은 금천구에서 설정을 했는데요. 그 목적을 한번 보니까 공공시설물 설치의 소유 목적이다. 그게 이제 하수도나 가로등이나 가로수, 보도등, 기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즉 해당 지상권 설정 등기는 그 가로등이나 가로수, 그런 설치 목적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다. 이러한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이 언제까지로 볼 수가 있냐면은 거의 영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존속기간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건축물 존치 시까지로 하며 소유권 변동 시에는 자동 승계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된 저 지상권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이 현존하는 한 영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고, 아무리 경매나 매매로 소유권자가 바뀌어진다라 하더라도 저 지상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이 물건을 투자할 때 저 토지 별도 등기로 있는 지상권이 문제가 되는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지자체에서 공공시설물을 갖다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지상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했을 때 뭐 매매를 한다던가 임대를 놓는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약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토지 별도 등기는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설치한 지상물에 대한 존속을 위해서 설정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한 가지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역세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지하에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지하철 철도공사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갖다가 개발을 할 때 땅을 너무 깊게 파버리면은 지하철 운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철도공사에서 그 지상권을 걸어놓은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거래하실 때 문제가 되는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매매 놓는 거나 임대 놓는 거나 다 상관없고, 심지어 재건축도 가능하다. 다만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너무 깊게 지하만 안 파면 되는 거죠. 지하를 너무 깊게 파버리면 지하철 운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토지 별도 등기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문제가 안 된다. 근데 문제가 되는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채권이 여전히 변제가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같은 게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한 토지 별도 등기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물건 투자하게 되면은 그 근저당권 채권을 대신해서 변제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데 그 토지상의 채권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건이다. 그런 사건은 여러분들이 그 채권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해당 물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금천구에서 공공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지상권을 걸어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 토지 별도 등기는 입찰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토지 별도 등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렴하게 투자해 볼 수가 있는 지식산업센터 물건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 내가 월세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부동산인데 내가 입지 분석을 잘못하게 되면은 계속 공실이 날 수도 있다. 월세도 못 받는 마당에 세금도 내가 내야 되고 이자도 내가 내야 되고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것들 투자하실 때는 그 입지 조건을 잘 분석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